안녕하세요, 여러분. 남몰래 듣는 이야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이야기 친구 정미숙입니다. 오늘 이야기는요. 아들이 아무 생각 없이 버렸다고 믿었던 물건 하나가 사실은 아버지가 평생 단 한 번도 말로 꺼내지 못했던 마지막 사랑의 표현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아마 집 안 어딘가에 있는 낡은 물건 하나를 다시 한번 바라보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어쩌면 누군가에게 하지 못했던 말 한마디를 떠올리시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어려워했습니다. 미워서가 아니라 너무 조용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평생 말을 아꼈습니다. 밥 먹을 때도 TV를 볼 때도 아들이 힘들어 보일 때조차 괜찮냐는 말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출근했고 묵묵히 퇴근했고 묵묵히 잠들었습니다. 아들은 그런 아버지가 자신에게 관심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렸을 때는 그게 서운했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입학식 날 아들은 새 책가방을 메고 아버지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주머니에 손을 넣은 채 멀찌감치 뒤에서 따라올 뿐이었습니다. 다른 친구들 아버지는 아이 손을 꼭 잡고 사진도 찍고 웃으며 이야기했지만 아들의 아버지는 교문 앞에서 그저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아들이 돌아봤을 때 아버지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말없이, 항상 말없이. 초등학교 3학년 때는 받아쓰기 시험에서 100점을 맞았습니다. 아들은 신이 나서 집에 뛰어들어갔습니다. 아버지, 저 100점 맞았어요. 아들은 시험지를 내밀었습니다. 아버지는 안경을 쓰고 시험지를 들여다봤습니다. 한참을 보시더니 시험지를 조용히 식탁 위에 내려놓고는 그냥 신문을 펼쳤습니다. 잘했다는 말도 대단하다는 말도 없었습니다. 아들은 그날 시험지를 가방에 다시 넣으며 생각했습니다. 아버지는 내가 잘해도 관심이 없구나. 초등학교 5학년 때는 운동회가 있었습니다. 아들은 달리기에서 1등을 했습니다. 시상식 때 단상에 올라가 상장을 받으며 아들은 관중석을 찾았습니다. 어머니는 앞줄에서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맨 뒤 나무 그늘 아래 홀로 서 있었습니다. 멀어서 표정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그때도 생각했습니다. 아버지는 나를 자랑스러워하지 않는구나. 중학교에 입학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입학식 날 어머니는 아들 손을 꼭 잡고 교실까지 함께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현관 앞에서 잠깐 아들을 바라보더니 아무 말 없이 돌아섰습니다. 등 뒤로 아버지의 뒷모습이 멀어졌습니다. 아들은 그 뒷모습이 왠지 슬퍼 보였지만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 아들은 처음으로 친구와 크게 싸웠습니다. 그날 아들은 울면서 집에 돌아왔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을 안아주며 괜찮다고 다 지나간다고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혹시나 해서 아버지 쪽을 봤습니다. 아버지가 뭐라도 말해줄까 싶어서였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고개도 돌리지 않았습니다. 그냥 TV만 보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그날 밤 혼자 방에서 울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외로웠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는 첫 시험 성적이 나왔습니다. 중학교 때보다 성적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아들은 성적표를 받아들고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집에 가기가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저녁 시간 아들은 성적표를 아버지께 내밀었습니다. 아버지는 안경을 쓰고
성적표를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아들은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혹시 화를 내실까, 혹시 실망하실까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성적표를 슬며시 탁자 위에 내려놓고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칭찬도 위로도 꾸중도 없었습니다. 그저 한숨 한 번 쉬고 다시 신문을 펼쳤습니다. 아들은 그때 생각했습니다. 아버지는 나한테 기대하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고등학교 3학년 때 아들은 대학 입시를 준비했습니다. 매일 밤 늦게까지 공부했습니다. 어느 날 밤 아들은 공부하다 잠이 들었습니다. 새벽에 깨보니 이불이 덮여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따뜻한 우유 한 잔이 놓여 있었습니다. 아들은 거실로 나가봤습니다. 아버지는 소파에 앉아 조는 듯 깨는 듯 TV를 보고 계셨습니다. 아들은 묻고 싶었습니다. 이불을 덮어주신 게 아버지냐고, 우유를 놓아주신 게 아버지냐고. 하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방으로 돌아와 우유를 마셨습니다. 달콤하고 따뜻했습니다. 대학 입시 결과가 나왔습니다. 아들은 원하던 대학에 합격했습니다. 어머니는 기뻐하며 아들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아버지는 멀찌감치 서서 가만히 아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에게 다가갔습니다. 아버지, 저부터.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어색하게 손을 들어 아들 어깨를 한번 두드렸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그 순간 이상한 걸 봤습니다. 아버지 눈가가 조금 붉어 보였습니다. 착각일까요? 아들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대학에 입학한 뒤 아들은 기숙사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집을 떠나 처음으로 혼자 사는 거였습니다. 입학식을 마치고 기숙사로 짐을 옮기는 날 부모님이 함께 와주셨습니다. 어머니는 이것저것 챙겨주시느라 바쁘셨습니다. 아버지는 짐을 날라주시고는 방 한쪽에 조용히 서 계셨습니다. 짐을 다 정리하고 부모님을 배웅할 때 어머니는 한참을 말씀하셨습니다. 밥 잘 챙겨 먹고 건강 조심하고 아프면 꼭 연락하라고. 아버지는 여전히 말이 없었습니다. 현관문 앞에서 아들은 인사를 했습니다. 잘 다녀오세요. 어머니는 아들을 한 번 더 안아주셨습니다. 아버지는 고개만 끄덕이고 돌아서려 하셨습니다. 그런데 계단을 내려가다 갑자기 멈춰 서시더니 다시 돌아오셨습니다. 아들은 놀라서 아버지를 봤습니다. 아버지는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내셨습니다. 작은 봉투였습니다. 아버지는 그걸 아들 손에 쥐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다시 돌아서서 내려가셨습니다. 아들은 봉투를 열어봤습니다. 안에는 현금 10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쪽지 하나. 쪽지에는 아버지의 삐뚤빼뚤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그게 전부였습니다. 아들은 그 쪽지를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무슨 의미일까요? 무엇을 혹시 모른다는 걸까요? 아들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돈은 한 번도 쓰지 않았습니다. 지갑 깊숙한 곳에 고이 넣어두었습니다. 대학 2학년 때 아들은 처음으로 연애를 했습니다. 여자친구와 헤어진 날 아들은 집에 전화를 했습니다. 어머니가 받으셨습니다. 아들은 어머니와 한참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통화를 끝내려 할 때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한테도 인사할래? 아들은 망설였습니다. 아버지와는 전화로도 제대로 이야기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이미 수화기를 건네신 모양이었습니다. 잠시 후 아버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아들은 어색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잘 지내요. 그렇구나.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버지가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밥은 먹었냐? 네, 먹었어요. 그래, 잘 먹어라. 또 침묵. 아들은 말했습니다. 그럼 이만 끊을게요. 그래.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아들은 수화기를 내려놓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버지와는 대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해야 할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군대에 가는 날이 다가왔습니다. 입대 전날 밤 아들은 짐을 꾸렸습니다. 어머니는 이것저것 챙겨주시느라 방을 드나드셨습니다. 아버지는 거실에서 TV를 보고 계셨습니다. 아들은 거실로 나가 아버지 옆에 앉았습니다. 아버지는 TV를 보고 계셨습니다. 아들은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지, 저 내일 입대해요.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다. 잠시 침묵. 아들은 기다렸습니다. 아버지가 뭔가 말씀해 주시길. 조심하라든지 건강하라든지 무사히 다녀오라든지. 하지만 아버지는 끝내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들은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가슴 한쪽이 텅 빈 것 같았습니다. 입대하는 날 아침 집 앞에 차가 왔습니다. 어머니는 울면서 아들을 안아주셨습니다. 아버지는 차에서 내리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냥 운전석에 앉아 계셨습니다. 아들은 차에 탔습니다. 백미러로 아버지 얼굴이 보였습니다. 무표정했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아들은 뒤를 돌아봤습니다. 어머니는 손을 흔들고 계셨습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운전석에 앉아 계셨습니다. 훈련소에 도착할 때까지 아버지는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훈련소 정문 앞에서 아들은 차에서 내렸습니다. 아버지는 창문을 내리시고 고개만 한번 끄덕이셨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아들은 작별 인사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훈련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뒤돌아봤을 때 차는 이미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군 복무 2년 내내 어머니는 매주 편지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필체는 단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편지 말미에 가끔 이렇게 적혀 있을 뿐이었습니다. 아버지도 잘 계신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제대하는 날 어머니가 부대 앞까지 마중 나오셨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집에 계셨습니다. 집에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거실에 앉아 계셨습니다. 아들이 인사를 드렸습니다. 다녀왔습니다.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왔구나. 그리고는 다시 신문을 펼치셨습니다. 아들은 실망했습니다. 2년 만에 만났는데 이게 전부인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저녁 식탁에는 아들이 좋아하는 음식들이 가득 차려져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가 오늘 아침부터 시장 가셔서 이것저것 다 사오셨어. 내가 좋아하는 거 다 만들라고. 아들은 아버지를 봤습니다. 아버지는 밥을 드시고 계셨습니다. 아무렇지 않은 듯. 하지만 그 순간 아들은 깨달았습니다. 아버지는 말로 하지 않을 뿐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아들은 직장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첫 월급을 받은 날 아들은 부모님께 작은 선물을 사들고 집에 갔습니다. 어머니는 기뻐하며 선물을 받으셨습니다. 아버지는 선물 상자를 가만히 보시더니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괜찮은데 이런 거 사지 말고 내 돈 아껴라. 하지만 나중에 어머니가 살짝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가 그 선물
매일 들여다보신다고 아들은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여자친구를 소개하는 날 아들은 떨렸습니다. 아버지가 뭐라고 하실까? 하지만 아버지는 여자친구를 보시고 그저 고개만 끄덕이셨습니다. 그날 저녁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가 좋은 아가씨래. 잘 만나라고 하시더라. 결혼이 결정됐습니다. 결혼 준비는 대부분 어머니가 하셨습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결혼식 당일 신부 아버지는 눈물을 흘리며 딸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하객들 앞에서 마이크를 잡고 딸에 대한 사랑을 이야기하셨습니다. 아들은 그 모습을 보며 부러웠습니다. 아버지도 저렇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하지만 아들의 아버지는 홀로 구석자리에서 조용히 식을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식이 끝나고 아들이 아버지께 인사하러 갔을 때 아버지는 그저 어색하게 웃으며 아들 등을 한번 두드려 주셨습니다. 말없이, 항상 말없이 신혼집으로 이사하는 날 아버지가 짐을 날라주셨습니다. 말없이 짐을 옮기고 말없이 정리를 도와주시고 말없이 돌아가셨습니다. 아들은 그날도 아버지가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결혼 후 1년 아들은 바쁜 직장 생활에 집에 자주 가지 못했습니다. 가끔 전화를 하면 항상 어머니가 받으셨습니다. 어머니와 이야기를 마치고 아버지께 인사를 드리면 아버지는 항상 같은 말씀만 하셨습니다. 잘 지내냐? 그게 전부였습니다. 아들은 점점 아버지와 멀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몇 년이 흘렀습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1년에 몇 번 보지 못했습니다. 명절 때, 가끔 주말에, 그마저도 몇 시간씩 함께 있기가 어색했습니다. 아버지와는 나눌 이야기가 없었습니다. 그저 같은 공간에 존재할 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였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쓰러지셨어. 빨리 와봐. 아들은 모든 걸 내려놓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중환자실 앞에 어머니가 서 계셨습니다. 울고 계셨습니다. 아들은 물었습니다. 어떻게 된 거예요?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셨는데 갑자기 쓰러지셨어. 뇌경색이래. 의사를 만났습니다. 의사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지만 가족분들은 준비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아들은 중환자실로 들어갔습니다. 아버지는 여러 기계에 연결된 채 침대에 누워 계셨습니다. 눈은 감겨 있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아버지 손을 잡았습니다. 그렇게 아버지 손을 잡아본 게 언제였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손은 차갑고 거칠었습니다. 평생 일만 하신 손이었습니다. 손등에는 주름이 가득했고 손가락은 굳어 있었습니다. 아들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아버지 손을 제대로 본 적이 없다는 걸, 아버지 얼굴을 제대로 바라본 적이 없다는 걸. 아들은 아버지 얼굴을 들여다봤습니다. 주름이 깊었습니다. 머리는 온통 하얗게 새어 있었습니다. 언제 이렇게 늙으셨을까? 아들은 아버지께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예요. 대답이 없었습니다. 아버지, 눈 떠주세요. 여전히 대답이 없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 손을 꼭 쥐었습니다. 아버지, 저 아버지께 할 말이 많아요. 하지만 아버지는 여전히 눈을 뜨지 않으셨습니다. 며칠이 흘렀습니다. 아버지는 의식을 되찾지 못했습니다. 아들은 병실을 지켰습니다. 밤새도록 아버지 곁에 앉아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아버지에 대해 뭘 알고 있지?
아버지가 뭘 좋아하시는지,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 어떤 꿈을 가지고 계셨는지 아들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저 같은 집에 살았을 뿐 아버지를 알려고 한 적이 없었습니다. 닷새째 되는 날 의사가 아들을 불렀습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이제는 가족분들이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아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저녁 아들은 아버지 침대 곁에 앉아 아버지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아버지께 이야기했습니다. 아버지, 저 사실 항상 궁금했어요. 아버지는 저를 사랑하셨나요? 아버지는 저에게 관심이 있으셨나요? 저는 항상 아버지가 저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시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이제 와서 생각해 보니 어쩌면 제가 아버지를 몰랐던 것 같아요.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한 번도 제대로 알아보려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미안해요, 아버지. 이제 와서 이런 말하는 게 너무 늦은 것 같지만 저도 아버지를 사랑해요. 아들은 울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아버지는 조용히 숨을 거두셨습니다. 말없이 오셨다가 말없이 가셨습니다. 마지막 순간에도 아버지는 아무 말씀을 남기지 않으셨습니다. 장례식이 열렸습니다. 많은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직장 동료들, 친척들, 이웃들, 그들은 하나같이 말했습니다. 좋은 분이셨어요. 묵묵히 일하시고 누구보다 성실하셨어요. 한 노인이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아버님이 자랑하셨어요. 아들 이야기를 정말 자주 하셨어요. 얼마나 자랑스러워 하셨는지 아들은 놀랐습니다. 정말요? 네, 매일 아들 이야기하셨어요.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얼마나 대견한지. 아들은 처음 듣는 이야기였습니다. 아버지가 자신을 자랑하셨다니. 3일장을 치르고 집에 돌아온 날 아들은 아버지 집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혼자 살던 집은 생각보다 깨끗했습니다. 아버지는 정돈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정리해야 할 것들은 많았습니다. 옷장을 열었습니다. 낡은 옷들이 가득했습니다. 아들은 옷을 하나씩 꺼냈습니다. 옷에서 아버지 냄새가 났습니다. 비누 냄새, 땀 냄새, 그리고 오래된 시간의 냄새. 옷장 한쪽에는 아들이 군대에서 보낸 사진이 끼워져 있었습니다. 훈련복을 입고 어색하게 웃고 있는 사진. 아들은 그 사진을 언제 보냈는지조차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그 사진을 이렇게 소중히 간직하고 계셨습니다. 책장을 정리했습니다. 낡은 신문들이 차곡차곡 쌓여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신문을 버리지 않고 날짜별로 모아두셨습니다. 아들은 신문을 뒤적였습니다.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어떤 기사들에는 붉은 펜으로 동그라미가 쳐져 있었습니다. 아들이 다니는 회사 관련 기사, 아들이 사는 동네 부동산 기사, 아들 또래가 관심 가질 만한 기사들. 아버지는 이런 기사들을 일일이 체크하고 계셨습니다. 아들을 생각하며 부엌 찬장을 열었습니다. 반찬통들이 있었습니다. 김치통 옆에는 젓갈통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들이 어렸을 때 좋아하던 젓갈이었습니다. 아들은 그걸 20년도 더 전에 좋아했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아직도 그 젓갈을 사다 놓고 계셨습니다. 혹시 아들이 올까봐 침대 옆 서랍을 열었습니다. 약봉지가 가득했습니다. 고혈압 약, 당뇨약, 소화제, 진통제. 아버지는 이렇게 많이 아프셨는데 아들은 한 번도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정리를 계속했습니다. 고장난 라디오, 낡은 선풍기, 읽다 만 책들. 하나하나 검은 봉투에 담았습니다. 그러다 책상 서랍,
맨 아래에서 작은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손바닥만 한 나무 상자였습니다. 표면은 긁히고 모서리는 닳아 있었습니다. 오래 만진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아들은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낡은 손목시계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가죽줄은 색이 완전히 발해 있었고 유리에는 금이 가 있었습니다. 초침은 멈춰 있었습니다. 아들은 시계를 손에 들었습니다. 묵직했습니다. 시계 뒷면을 봤습니다. 작은 글씨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1985년 4월 23일. 아들이 태어난 날이었습니다. 아들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오래된 시계일 뿐이었습니다. 고장나서 버려진 시계. 아들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이런 건 언제 썼던 거야? 그리고 아무 생각 없이 그 시계를 검은 봉투에 넣었습니다. 나무 상자도 함께 현관 앞에 내놨습니다. 내일이면 쓰레기 수거차가 가져갈 것입니다. 집 정리를 마쳤습니다. 이제 집은 텅 비었습니다. 아버지의 흔적은 거의 사라졌습니다. 며칠 뒤 아들은 부동산과 약속이 있어 다시 그 집을 찾았습니다. 현관 앞에는 아직 수거되지 않은 봉투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아들은 그냥 지나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봉투 사이로 익숙한 나무 상자가 보였습니다. 반쯤 열려 있었습니다. 아들은 왜인지 모르게 그 상자가 신경 쓰였습니다. 마치 무언가 놓치고 있는 것 같은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아들은 주저하다가 상자를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그 순간 상자 바닥에 접혀 있던 얇은 종이 한 장이 바람에 툭 떨어졌습니다. 아들은 종이를 집어들었습니다. 낡은 편지지였습니다. 오래되어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습니다. 아들은 조심스럽게 종이를 펼쳤습니다. 글씨는 삐뚤빼뚤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쓴 듯했습니다. 아버지의 글씨였습니다. 아들은 편지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아, 이 시계는 내가 처음으로 너를 안고 병원에서 나올 때 차고 있던 거다. 그날을 나는 평생 잊을 수 없다. 내가 세상에 나왔을 때 나는 시계를 보았다. 1985년 4월 23일 오전 6시 32분. 그 순간부터 나의 시간은 너를 중심으로 돌기 시작했다. 내가 밤에 울면 시계를 보며 3시간을 버텼고 내가 유치원에 가면 시계를 보며 3시를 기다렸다. 내가 학교에서 돌아오는 시간이 되면 나는 현관문 앞에 서서 시계를 보며 너를 기다렸다. 내가 늦으면 시계를 100번도 넘게 들여다봤고 내가 무사히 들어오면 그제야 숨을 쉬었다. 말은 못했지만 매일 내가 무사히 집에 돌아올 때까지 나는 이 시계를 보고 있었다. 내가 초등학교 입학식 때 나는 멀리서 서 있었지. 내가 내 손을 잡지 않아서가 아니라 너무 떨려서 가까이 갈 수가 없었다. 내가 100점 맞아서 보여줬을 때 나는 칭찬을 못했지. 입이 떨려서 말이 나오지 않았다. 그날 밤 나는 내 시험지를 몇 번이고 들여다봤다. 내가 운동회에서 1등 했을 때 나는 나무 그늘에 서 있었지. 울까봐 겁이 나서 멀리 떨어져 있었다. 내가 군대에 갔을 때는 하루하루가 너무 길었다. 730일. 나는 매일 시계를 보며 하루하루를 세었다. 내가 보낸 사진을 나는 옷장에 끼워두고 매일 보았다. 내가 제대하던 날 나는 집에 남아 있었지. 마중 나가면 내 앞에서 올 것 같았다. 내가 결혼했을 때 나는 구석에 서 있었지. 축사를 하고 싶었지만 말이 목에 걸려 나오지 않았다.
말로 하지 못해서 미안하다. 하지만 나는 평생 너를 사랑했다. 이 시계의 모든 초침이 너를 향해 있었다. 내가 숨쉬는 모든 순간을 나는 이 시계로 함께 살았다. 혹시라도 내가 이걸 보게 된다면 아버지는 그저 내 곁에 있었단 것만 기억해주면 된다. 말로는 못했지만 아버지는 매 순간 너를 생각하고 있었다. 내가 태어난 그날부터 아버지가 눈을 감는 그날까지 모든 시간이 너를 향한 시간이었다. 항상 사랑한다, 아들아. 그리고 미안하다. 말을 못해서 내 아버지가 아들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편지를 쥔 손이 떨렸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아들은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그동안 아버지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던 이유를 그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는 말 대신 시간으로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순간, 모든 초침, 모든 시간이 아들을 향해 있었습니다. 아들은 울면서 시계를 다시 손에 쥐었습니다. 유리는 깨졌고 초침은 멈췄지만 이상하게도 심장은 가장 크게 뛰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아들은 시계를 고치러 갔습니다. 오래된 시계방이었습니다. 수리사는 백발의 노인이었습니다. 아들이 시계를 내밀자 수리사는 안경을 쓰고 시계를 찬찬히 살폈습니다. 오래된 시계네요. 수리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요즘은 이런 시계 보기 힘든데. 수리사는 시계를 이리저리 돌려봤습니다. 많이 차셨던 것 같은데 가죽끈이 이렇게 달았어요. 아마 매일 차셨을 거예요. 수리사는 시계를 손에 쥐고 가만히 느껴보더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 있어요. 뭐가요? 아들이 물었습니다. 이 시계요, 사람 손 온기가 아직 남아있어요. 아들은 숨을 삼켰습니다. 보통 시계는 오래 안 차면 금속이 차가워지는데 이 시계는 방금까지 차고 계셨던 것처럼 따뜻해요. 수리사는 시계를 들여다보며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손때가 이렇게 많이 묻어 있어요. 시계 뒷면도 보세요. 여기 이렇게 달아있죠. 손으로 계속 만지셨나 봐요. 아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수리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돌아가신 분 시계인가요? 아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리사는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정성껏 고쳐드릴게요. 이런 시계는 그냥 시계가 아니니까요. 누군가의 마음이 담긴 시계니까요. 일주일이 걸렸습니다. 아들은 매일 시계방 앞을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시계를 찾으러 갔습니다. 수리사는 시계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초침을 다시 살렸어요. 이제 다시 움직여요. 아들은 조심스럽게 시계를 손목에 찼습니다. 딱딱딱 초침이 다시 움직였습니다. 35년 만에 다시 살아난 시간이었습니다. 수리사가 말했습니다. 잘 아끼세요. 이런 시계는 이제 구하기 힘들어요. 무엇보다 이 시계에는 누군가의 인생이 전부 담겨 있으니까요. 아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아들은 그 시계를 매일 차고 다닙니다. 시간을 보려고가 아니라 아버지가 어디선가 같은 시간을 보고 있을 것 같아서입니다. 출근할 때도 회의할 때도 밤에 잠들기 전에도 아들은 시계를 봅니다. 그리고 가끔 혼잣말처럼 중얼거립니다. 아버지, 저 여기 있어요. 저 잘 지내고 있어요. 아버지가 사랑해 주신 만큼 저도 잘 살고 있어요. 그 말에 아무 대답은 없지만 초침은 오늘도 묵묵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마치 아버지가 여전히 그 시간을 함께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며칠 전 아들은 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어머니에게 시계 이야기를 했습니다. 편지 이야기도 했습니다. 어머니는 조용히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는 원래 그런 분이었어. 말은 없었지만 매일 내 이야기만 하셨어. 오늘 우리 아들은 밥 먹었을까? 오늘 우리 아들은 힘들진 않을까? 매일 그런 걱정만 하셨어. 내가 어렸을 때는 밤마다 내 방에 들어가서 이불을 덮어주시고 한참 동안 내가 잘 자는지 보시다가 나오셨어. 내가 군대에 있을 때는 매일 달력에 표시하시며 언제 제대하나 세셨어. 침대 옆에 내 사진을 놓고 매일 보셨어. 내가 결혼하고 나서는 더 심해지셨어. 내가 전화 안 하면 혼자 걱정하시다가 결국 내가 대신 전화하곤 했어. 내가 아프다고 하면 밤새 잠을 못 주무셨어. 아버지는 그저 말로 표현 못 하셨을 뿐이야. 사랑하는 마음은 누구보다 컸어. 어머니의 말을 들으며 아들은 또 울었습니다. 그리고 그제야 모든 걸 이해했습니다. 아버지의 침묵은 무관심이 아니었습니다. 사랑이었습니다. 말로 하지 못하는 서툰 사랑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말보다도 깊은 사랑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아들은 달라졌습니다. 자신의 아이를 대할 때 이제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아들에게도 어린 딸이 하나 있습니다. 아들은 이제 딸에게 말합니다. 사랑한다고, 자랑스럽다고, 항상 생각하고 있다고, 매일매일, 그리고 가끔 손목의 시계를 보며 아버지에게도 말합니다. 저도 사랑해요, 아버지. 늦었지만 이제라도 말할게요. 아버지가 제게 해주신 것처럼 저도 제 아이를 사랑할게요. 아버지가 저를 지켜보셨던 것처럼 저도 제 아이를 지켜볼게요. 그래서 아버지, 제가 아버지의 시간을 이어가고 있어요. 그 말은 이제 너무 늦었지만 초침은 여전히 그 사랑을 기억하며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집 안 어딘가에 버릴까 말까 망설이던 물건이 있지 않으신가요? 그 물건이 누군가에게는 말로 하지 못한 사랑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혹시 말하지 못한 사랑이 있다면 오늘은 용기 내어 말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사랑한다고, 고맙다고, 그리워한다고, 보고 싶다고 그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겐 평생 간직할 가장 소중한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말하지 않으면 알 수 없습니다. 사랑도, 그리움도, 감사함도 오늘, 지금 이 순간 누군가에게 그 말을 전해보세요. 너무 늦기 전에 오늘도 남몰래 듣는 이야기는 여러분 곁에 조용히 남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이야기 친구 정미숙이었습니다.